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8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한다. 자기들은 규제라고 합니다만 경제 보복을 한다 했을 때의 쟁점은 징용자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과연 있느냐 하는 법적 문제입니다.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파기되었느냐 아니면 위반되느냐 하는 법적 문제로 다뤄야지, 이 문제를 민족 감정이라든지 과거 식민지 지배 때의 뭐뭐다 하는 식으로 역사 문제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분명합니다. 법적 입장에 서면은 한국이 극히 불리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 법률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징용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일본 정부에 없고 일본의 기업에도 없고 한국인이 일본을 상대로 또는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에 의해서 이미 확실하게 명백하게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2012년 대법원이 명백하게 국제법에 위반되는 판결을 함으로써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고,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정부가 얼마든지 슬기롭게 대처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경제보복 사태를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일본 회사가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강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로 나아가니까 결국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일본 또한 정경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대한 보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일관되게 이것은 국가 간의 약속 위반이다, 국가 간의 약속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문재인 정권이 이건 국가 간의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법적 규정이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2016년 12월에 이미 예약되었던 사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한일 간에 사상 유례 없는 적대관계가 형성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비뚤어진 역사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놀라운 법 무시 성향에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증거로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문재인 2016년 12월은 당시 탄핵 사태, 촛불 시위, 태극기 집회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고, 그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2월 28일입니다. 2016년 12월 28일입니다. 소녀상은 살아있는 역사교과서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소녀상 설치는 진정한 독립선언입니다. 부산 동구청과 그 배후 세력은 설치를 두려워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소녀상에는 국가를 대신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딛고 당당한 나라로 나가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부산 동구청은 즉시 소녀상 설치를 허가하십시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부산 시민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직후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1년 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대표적인 외교 적폐입니다.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하는 새로운 협상이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억 엔으로 일본의 반인륜적 인권범죄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할머니들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동구청이 부산 영사관,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 앞에 민간단체가 소녀상을 설치한 것, 허가 없이 설치한 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소녀상을 압수를 해 가지고 가져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 글도 영향이 있고 해 가지고 그 뒤에 동구청은 철거했던 소녀상을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주니까 바로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설치하니까 일본 정부는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은 2017년 1월 6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한 일본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합니다. 이때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유감이다. 즉각적인 대응 조치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총영사를 귀국시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그간 한국 정부와 진행해온 통화 스와프 협상의 중단을 선언하는 한편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일정 또한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총영사관 직원들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석 또한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한일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쓴 이 두 개의 페이스북 글은 선동입니다. 그리고 이 선동은 역사를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선동입니다. 이런 선동적 차원에서 집권하고 나서 바로 몇 가지 조치를 취한 것 중에 하나가 2015년 말에 있었던 박근혜 아베 사이의 종군 위안부 최종 합의를 사실상 합의 정신을 파기하는 걸로, 그것을 완전히 파기했다기보다는 그 정신을 파기하는 걸로 진행되어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화해치유재단을 한국이 일본이 10억 엔을 낸 이 재단을 해산 등기를 했습니다. 한국 측이. 그런데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해산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10억 엔을 출연했는데 그 중에 5억 엔은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급되었다. 5억 엔만 지금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산할 만한 사안이 되지 못한다. 합의를 해줄 수 없다. 해산됐다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대법원 판결, 아까 말씀드린 징용자 배상 권한이 있다는 판결과 함께 한일 관계를 이 회복이 참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갔는데 그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시각,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2015년 박근혜 아베 최종 합의를 외교적 적폐라고 폭언을 한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에 징용자 배상 재판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을 이것은 재판 거래다. 재판에 대한 압력이다. 이것을 받아준 대법원장이라든지 관련 판사들은 지금 범죄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종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또 무슨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그 과정을 조사를 하면서 비공개 외교 문서는 공개되지 않아야 될 문서가 많은데 그것까지 공개하면서까지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한일 관계의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더 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단순하게 외교 적폐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범죄 행위로 본 거죠. 외교를 범죄 행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구나 그 합의는 잘된 합의입니다. 잘된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국가 간의 합의를 이렇게 위반하면은 한국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요사이는 슬그머니 대북 제재에도 한국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말을 아베 수상이 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출발점이 되는 문재인 씨의 2016년 10월 28일자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그런 그 자체로서 폭언입니다. 손해상은 살아있는 역사교과서입니다. 이것도 과장이죠. 손해상이 왜 역사교과서입니까? 부산 시민들의 손해상 설치는 진정한 독립선언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그러면 아직도 식민지란 말입니까? 이게 다 과장이고 선동적 용어 아닙니까? 부산 동구청과 그 배후 세력은 설치를 두려워합니다.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배후 세력이라고 하면 됩니까? 청산되지 못한 친일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아니 동구청이 법에 따라서 불법 설치물을 철거하는 것이 왜 친일 행위입니까? 아니 적법 절차를 따른 국가 공권력 행사를 친일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상에는 국가를 대신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딛고 당당한 나라로 나가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부산 동구청은 즉시 손해상 설치를 허가하십시오. 불법을 허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했더니 결국 한일 관계가 대사소환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지경으로 가게 된 것 아닙니까? 문재인 씨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부산 시민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다음 1년 전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는 대표적인 외교 적폐입니다. 이게 폭언 중에 폭언이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하고 적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좌익들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 외교 적폐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반일이란 욕을 먹을 정도로 아베 총리를 냉대를 하면서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단해가지고 결국 종군위안부 문제를 최종 합의한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가 사과하고 10억 엔을 출연하고 한 거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당성은 문재인 씨가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국가가 국가 간에 서로 인정하면 그걸 끝나는 거죠. 자신이 뭔데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까? 국가와 국가가 맺은 약속인데 일본에 해야 할 일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를 했잖아요. 하니까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죄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수십 번입니다. 이를 분명히 하는 새로운 협상이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억 엔으로 일본의 반인륜적 인권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할머니들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한일 간의 재앙이 닥쳐온다는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 출발점에 선 이 문재인 씨의 이 뜻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여기에는 국가도 없고 법도 없고 사실도 없고 오로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국제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그런 법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권 변호사랍니다. 이런 사람이 법률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종군 위안부 문제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국군 포로 불법 억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유엔 총회가 반인류 범죄자라고 규정한 김정은의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민족이니 친일이니 인권이니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개업투쟁론에 입각한 정권 쟁취 그리고 정권 유지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글은 너무나 수준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